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D-Day라고 이야기를 했던 4월 2일이 다가올수록 시장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세 카드가 협상 카드가 맞았구나라는 확신인데요. 이에 따라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었죠. 네, 그야말로 미국 증시를 그동안 억눌렀던 것은 관세였구나. 이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하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3대 지수 마감가 함께 보시죠. 상호 관세 축소 가능성이 제시되자 미국 증시는 아주 시원한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2.3% 급등, S&P 500 지수는 1.8%의 상승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 상승의 촉매제가 됐던 것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이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효할 관세의 범위를 좁히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부과 국가의 경우에는 더티 15라고 분류되는 유럽연합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는 대만의 경우에는 여기서 제외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과 품목의 경우에도 자동차와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보류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이렇게 전해지면서 시장의 안도감을 전해줬습니다. 역시 트럼프의 이 관세는 결국에는 협상 카드였구나, 이런 인식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이와 별개로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죠. 여기서 중요한 발표들이 아주 많이 나왔는데요. 먼저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And we'll be announcing cars very shortly, and we already announced steel, as you know, and aluminum. We'll be announcing pharmaceuticals at some point. I'd like to see the Fed lower interest rates. That's just my opinion, because things are coming down. We have inflation under control. Tremendous amounts of money will be soon coming in from tariffs, which is about time that we were able to partake. 조만간 자동차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하겠다. 매우 가까운 미래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주 중에 관련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국가들의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함께 나왔거든요. 이 트럼프가 결국에는 역시 협상용으로 이 관세를 꺼내들고 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 대해서 공격적인 매수에 들어간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반대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내려가게 되죠. 채권의 매력도가 내려가면서 10년물 금리는 7bp대의 급등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의 금 가격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달려왔는데 오늘의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오르니까 좋죠. 좋긴 좋은데 너무 이렇게 변동성이 높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전문가들은 오늘의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들고 왔는데요. 이들의 시각은 크게 불리시, 뉴트럴, 그리고 베어리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불뷰부터 보자면 미증시 반등 태세가 무르익은 상태였다. 성장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반영됐고 포지셔닝 허들이 제거됐으며 센티먼트가 재설정됐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들의 시각입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부터 강세장이 쭉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시각이 되겠고요. 뉴트럴 관점은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트럼프 관세는 누적 설계됐다. 부문별 관세를 제외하게 된다면 전체 관세 규모와 비율이 모두 크게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4월 2일 잠깐의 약간의 변동성은 있을지라도 이 이후에 여파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어리시한 관점, 상호 관세가 명확해진 이후에도 관세의 부차적 영향은 여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시각까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4월 2일 이후에도 최근의 증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의 바람은 당연히 이 불리시한 뷰대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이 세 가지 가능성 모두 열어놓고 대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분위기를 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대만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기업인 TSMC 그리고 폭스콘에서 많은 물량들을 수입하고 있는 엔비디아, 애플 등의 기업들에게는 아주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오늘 주요 기술주들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엔비디아가 3% 가까운 급등이었습니다. 애플은 AI 시리 출시 지연 이슈로 인해서 탄력도가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 AMD가 7% 가까운 급등세를 보이면서 가장 아웃퍼폼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3%대의 강세로 진행이 됐고요. AI 방산주죠. 팔란티어의 주가 역시 6.4%의 급등으로 진행, 4거래일 연속 반등이고요. 이제 연초 대비 수익률은 30% 가까운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관세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언급되자 테슬라의 주가가 오늘 미증시의 주인공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2%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고요. 이제 빅3 완성차 업체들도 동반 상승세였습니다. GM의 주가가 3%의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M7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아마존 역시도 수입 수출 물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관세 피해주로 인식이 되고는 했었는데 오늘 관세 완화 가능성 속에서 3.5%의 급반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주요 기술주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유럽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5년 내 최저 수준을 가리켰다라는 뉴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서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안전하게 운전해서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오늘 관세 완화의 영향이 조금 더 컸겠죠. 12%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278 수준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입니다. 지난주 GTC 때 하락한 이후에 오늘 역시나 관세 이슈 완화 등을 기반으로 투심이 개선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풀이이고요. 그 밖에도 소프트뱅크가 팹립스 회사인 앰피어 컴퓨팅을 인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반도체주들에 대한 투심을 자극했다는 풀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3.2% 뛰어오르면서 $120 선을 탈환해냈습니다. 다음으로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조금 더 보시죠. SMR 기업이죠. 오클로입니다. 샘 알트먼이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건설 인허가에 대한 사전 심사를 이달 말에 착수할 것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의 소형 원자로 건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사전 심사 통과가 된다면요. 이 기대감에 따라서 오늘 14% 가까이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 실적 결과가 전해지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 결과에 따른 애프터마켓 움직임까지 주시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입니다. 최근 GTC 실망감에 급락했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들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가운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테마주 투자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거든요. 이 반도체 애널리스트 비벡 아리아의 의견입니다. 어떤 신생 산업이 있을 때 투자를 우리가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의 기준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TSMC가 그 산업을 위해 반도체 칩을 만들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하나의 척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TSMC가 양자 컴퓨터 주들의 이 칩을 제공할 의향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점을 근거로 이 투자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외신 기사가 보여서 가지고 온 내용이었는데요. 그래도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급등으로 진행이 됐죠. 퀀텀 컴퓨팅이 특히 18.4%로 강세를 주도해 갔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조금 더 확인해 봅니다. 우주 관련주죠. 인투이티브 머신 역시도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부진했고 또 연간 가이던스도 다소 신중했는데요. 하지만 경영진이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 조금 긍정적인 언급들을 내놓은 부분들, 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30% 급등하면서 $9.2 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있고요. 그 밖에 우주 관련주들이죠. 로켓랩, 세텔로직, 플래닛랩 등의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입니다. 지난주에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총 보유량은 50만 6천 개가 넘는 상황인데요.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까지도 시세를 내줬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가는 10.4% 급등한 33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월요일 시장, 미국 시장의 표정이 폈습니다. 매크로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시죠. 트럼프 대통령 곧 차와 의약품, 알루미늄 관련해서 관세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이야기는 조금씩 좀 보도된 내용들이 다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짚어보겠고요. 미국 재무부에서 에너지 비용 감소로 금리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만 정작 연준 인사의 발언은 그와는 좀 상반되는 분위기를 연출했죠. 보스틱 총재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을 한 차례로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연준이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 달성이 올해 안에 좀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하지만 보스틱 총재는 올해는 투표권이 없다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그리고 3월 서비스업, 제조업 업황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PMI 데이터였는데요. 서비스업은 50 위쪽에서 확장 국면으로, 반면에 제조업은 50 아래쪽에서 숫자가 나오면서 위축 국면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어제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세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런 이야기 내놨습니다. 베네수엘라 원유를 사는 국가들의 관세 25% 부과하겠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1.3% 오름세를 나타냈죠. 주요 종목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름세를 나타냈던 간밤이었는데요. 무엇보다도 현대차 이슈가 굉장히 컸죠. 이 소식 잠시 후에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받아쳤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슬라 반값으로 가격 경쟁력에 확보하고 그리고 중국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고 있는 비아디 가격과 기술력 면에서 EV 경쟁이 화끈하게 좀 달아오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입지가 중국 내에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조금씩 좁아지는 모습을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간밤에는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고요. 애플의 팀 쿡 CEO 중국의 딥시크와 AI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공급망 협조도 함께 부탁을 한 상황인데요. 중국이 하반기부터는 다시 한번 부양책으로 경기가 확장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중국을 찾는 모습들이 속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도 중국 방문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실적은 앞서서 체리네커가 전해줬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도 과도한 하락 랠리는 멈췄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워런 버핏은 시장 과열에 대비해서 대규모 현금 확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요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범위를 축소하고 일부 국가는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 전반에 낙관론이 퍼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오는 4월 2일 관세를 부과할 때 상호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면서도 많은 국가의 상호 관세를 면제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관세 부과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혼선이 있었습니다. 일부 외신은 자동차와 반도체, 의약품 등 일부 품목이 다음 달 2일 발표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와 반도체, 목재에 대해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어제 사실 개장 전에 미국 지수 선물이 일찍이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러한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을 일단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관세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것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물량이 훨씬 더 크고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중국과 완전히 단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분명합니다. 자, 어제 간밤에 나왔던 주요한 이야기들 4가지로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섹터별로 관세 부과하겠다 또는 일부는 아예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차와 알루미늄 제약에 있어서는 관세 부과를 하겠다라는 입장, 다만 곧 발표하겠다라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에너지 관련해서 구매국의 25% 관세 이야기 나왔고요. 4월 2일을 해방의 날로 언급을 했습니다. 4월 2일은 무역 적자가 줄어들고 미국의 경제가 확장 국면을 본격적으로 걷게 되는 날이 될 것이다라는 발언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고요. 현대차 그룹의 투자를 통해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는 확실하게 이렇게 우리가 호혜적인 카드를 베풀겠다라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LPL에서는 이제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데이터를 내놨습니다. 지금 앞으로 좀 전반적으로 확장을 하게 될 기업들 리스트도 비율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40주 동안 평균치에 좀 미치지 못했던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확장하고 있는 기업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자동차와 반도체, 제약을 제외하고 일단 관세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보도를 통해서 내놓은 셈이고요. 정부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4월 2일에 별도로 부분별 관세는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의 상호 관세 면제라는 코멘트를 함께 전하기도 했죠. 자, 이렇게 LPL의 투자자들이 다시 시장으로 복귀하고 있다라는 발언과 함께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지금 중국산 컨테이너선에 있어서는 미국의 규제가 이어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지금 중국의 컨테이너선을 선박을 발주를 넣어놓은 상태의 해운사들 좀 비율을 살펴보면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해운사들에게 관세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국내 조선산업이라던가 여러 가지 조선 그 아랫단의 기업들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뉴스도 함께 전해졌다라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50억 달러, 한화 약 7조 원 규모의 루이지네아주 제철소를 포함해 미국에 총 200억 달러, 약 29조 원을 투자합니다. 현대제철이 제철소를 짓고 이곳에서 생산한 자동차용 강판 등을 인근 조지아주 현대차 기아 공장 등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이 현지 투자 확대로 돌파구 마련에 나섰습니다. 네, 현대차 그리고 TSMC, 소프트뱅크는 외국 기업으로서 미국의 투자를 발표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카드를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기업들입니다. 간밤에 나왔던 현대차 그룹의 주요 발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요. 60억 달러 투자는 미국 철강 공급망의 강화 목적이다라는 코멘트를 정의성 회장이 내놨고요. 그리고 향후 4년 동안 미국의 210억 달러의 신규 투자도 집행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속해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했을 거고요. 이번 주에 조지아에는 8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열 것이다라는 코멘트도 내놨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도 나왔는데 무엇보다도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 LNG를 구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라던가 앞으로 실행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에 맞물리는 포인트들을 짚어서 투자를 이야기했던 현대차 그룹이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화답을 했을까요? 현대그룹은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루이지애나 철강 공장으로 인해서 약 1,40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현대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 자리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조지아에서도 자동차 생산을 늘리고 있는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점 강조했고요. 현대 공장은 연간 270만 톤 이상의 강철을 생산할 예정이다라고도 언급을 했으니까요. 정의선 회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들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 미국에 조금 더 투자가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과 관세 협상 카드로서 작용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올해 실험용 1일 1회 비만 치료제인 오르포글리프론에 대한 여러 후기 단계 임상 시험의 초기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 및 국제적으로 환자들의 접근성을 넓히고 시장에서 주사제를 괴롭혀온 공급 제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릴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 조금은 엇갈리는 분위기의 요즘인 듯합니다.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좀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요. 점차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윤곽을 드러내는데 예상보단 좀 실망스럽다라는 것이 좀 대세입니다. 그런데 일라이 릴리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경우에는 빠르면 2026년에 출시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데이터 공개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어느 정도 임상 결과에 자신이 있지 않는가 이러한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자신감 있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최근 비만 치료제 현황들을 좀 들여다볼 텐데요. 노보노디스크의 카그리세마 최신 임상에서 기존 약물 대비 성과가 높지가 않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경구용으로는 리벨서스라는 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시기 제한을 함께 동반해야만 리벨서스 효과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하 주사 제형보다는 먹는 것이 조금 더 용량을 제약하고 제한하는 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보노디스크의 경구용 치료제인 리벨서스가 조금은 일라이 릴리보다 뒤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일라이 릴리의 오포글리프론 올해 후기 임상 초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가 앞서서 살펴본 CNBC 기사였고요.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는 타사 대비 3년가량 앞서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자라던가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던가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피하 주사 제형이 아니라 먹는 치료제로 조금 시선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일라이 릴리가 만약에 가장 빠르게 임상 데이터를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출시를 하게 된다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국내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한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